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이 막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공연이 끝났었을 때 하는 거 아니야? 무슨 공연을 했나?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무대. 이 가설무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임시로 설치한 무대를 말하는 거고,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아, 그렇네. 여기 이제 구경꾼 그러는 거 보니까 이거는 결국 공연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네. 이거는 실내가 아니야. 야외인 것 같아. 그래서 운동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운동장에 임시 무대를 설치해놓고 공연을 했었나 봐. 그것이 끝났네. 그런데 왠지 이 텅 빈이라고 하는 요 말이 뭔가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떤 허무감, 공허함,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줘. 또 쓸쓸함.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이때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공연을 할 때 그 화장을 하잖아. 분장을 하잖아.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 그것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이 술을 마시는 거는 뭐 뒤풀인가?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응? 요거는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생각 또는 뭐 말한 것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되네.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고달프고 원통해? 아, 그렇다면 요거는 이렇게 이제 뒤풀이로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울분, 슬픔 이걸 갖다가 풀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해석도 가능한 것 같아.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이 분이 얼룩졌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무대 화장이 얼룩졌다라는 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울분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좀 중의적인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을 것 같아. 재밌네. 이 사람들은 이 소주집으로 공간 이동을 했네.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이 장거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 시장거리겠지? 그런데 꽹과리를 앞장세웠어?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서도 징이 울린다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이 시의 제목이 농무잖아. 이때 무는 춤을 말하는 거고 아, 그래서 이 꽹과리와 징이 나오는 거구나.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조물애기들 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조물애기들하고 처녀애들하고 좀 뭔가 다른 것 같네. 그러니까 여기서 따라붙어 악을 쓰는 것은 조물애기지만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 것은 처녀애들이거든. 반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악을 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신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걸 말하는 거고 이거와 반대되는 그 처녀애들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건 결국 무관심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물애기들은 신나서 막 쫓아다니지만 처녀애들은 무시하는 거야. 그런 거 보면 여기에서 농무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사실 이 농무는 옛날에 굉장히 그 마을에 흥을 돋구는 행위였는데 지금은 무관심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 세상이 변했나 보지? 보름달은 밝아. 아, 이거는 이제 시간적 배경이네. 이게 밤인가 봐.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리미처럼 해야 되지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웃는 그런 모양을 갖다가 해야 된다 그래. 근데 이때 이 웃는 게 좀 약간 경망스럽게 웃는 거, 뭐 가볍게 웃는 거 말하는 걸 해야 된다라 그러지. 이까짓이라고 하는 말은 겨우 이만한 정도 뭐 요런 뜻인데 이거는 이제 대상을 갖다가 낮게 평가할 때 이런 말을 쓰지. 산구석에 처박혀. 산구석에 처박혀? 아, 요게 바로 이 사람들의 생활 공간이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의 공간이 농촌인 거지. 발버둥 칠들 무엇하랴. 이 발버둥이라고 하는 말은 애를 쓰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꺽정이, 서림이라고 하는 이거 사람 이름인데 아 이거 기억난다. 임꺽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의 등장인물이 바로 이 꺽정이랑 바로 서림이야. 이 꺽정이는 당시에 어떤 그 조선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인물인 거고, 이 서림이는 이 꺽정이의 부하였어. 참모로서 이제 온갖 꾀를 다 냈던 어떤 책사였던 거지. 나중에 이 서림이가 이 꺽정이를 갖다가 배신을 해. 그렇다면 이제 이거 좀 이해가 되겠다. 여기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서림이처럼 해야 된다라 그랬는데, 어떤 녀석이라고 하는 존재는 꺽정이와 같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와 같아. 근데 이 꺽정이와 서림이와 무슨 공통점이 있는 건데, 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울부짖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이 꺽정이는 그 구조적 모순에 저항을 했다라고 했단 말이지. 그리고 서림이는 배신을 했고, 그렇다면 저항, 의식을 갖다가 표현한 거고, 여기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어떤 타협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네. 그렇다면 이 둘은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는 꺽정이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서림이와 같은 사람도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다 공통점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무엇하랴라고 하는 거는 자포자기, 체념, 그리고 또는 한탄,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이제 비웃는 거지. 자조. 이런 마음을 드러낼 때 쓰는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사회의 현실 속에서 울부짖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면서 살고 있지만, 농촌에서 애를 쓰고 있지만 아마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자포자기, 체념, 한탄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네.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이게 바로 농촌의 현실이지. 따라서 가난함, 이런 것을 느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따위야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기가 꺾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아예 옆에 4개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둘 때, 이 쇠전, 도수장, 근데 이건 소를 팔고 사는 시장을 갖다가 쇠전이라고 하고, 도수장은 도살장이지 뭐. 와둘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이거는 흥겨움, 신이남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점점 신명이 난대.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개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이 날라리라고 하는 것은 악기 이름이지. 태평소라고 하는 악기 이름이야. 요거는 농무의 구체적인 모습이네. 농무를 갖다가 묘사한 거네. 농무를 줄 때 한 다리를 들고 이렇게 날라리를 갖다 부는 경우도 있고, 고개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기도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걸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이 불거나 흔들거나 할 때 요 리을거나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것을 갖다가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자문하는 그런 형태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 날라리를 풀겠다, 어깨를 흔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 여기에서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라고 했어. 그리고 여기서 보면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라고 하면서 체념, 한탄, 자조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이렇게 하면서 그 농촌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한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신명이 나지? 흥이 나고 신이 나지? 마음이 바뀌었나? 지금 이 사람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소짓집으로, 그리고 장거리를 통해서 쇠전으로 왔고 도수정으로 왔거든. 이때 이들은 어떤 공허함, 쓸쓸함을 느껴.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람은 답답하고 그 다음에 울분 같은 걸 느끼고 고통을 느껴. 그리고 여기 와서는 뭘 느끼느냐면 어떤 외면당함, 이런 것을 느끼고, 뭘 느끼느냐면 농사, 가난한 농사, 이런 것들을 느낀단 말이야. 그런데 이쯤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신명이 난단 말이지. 뭔가
이 부분하고는 다른 어떤 그러한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심리, 전환을 이루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살지만 다시 한번 흥겨움과 신인함을 통해서 삶의 의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느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러기에는 좀 이 시가 좀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공간이 좀 특이한 공간이야. 사실 이 공간은 죽음의 공간이야. 죽음의 공간에 와가지고 신명이 난다? 이 두 개가 좀 약간 모순되지만 어떠한 그 현실을 얘기하는 것 같아. 즉 다시 말하면 역설적인 거지. 어떻게 보면 이때 이 죽음의 공간은 바로 농촌의 현실을 아마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죽음과도 같은 농촌 현실 속에서 격렬한 춤이거든.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 이런 죽음과도 같은 농촌 현실 속에서 저항,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역설적인 어떤 그런 표현으로 본다 그러면 저항, 의지, 뭐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한 춤 사이는 한을 해소하고 나아가서 저항의 의지를 갖다가 표출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거지. 어쨌든 이 작품이 그 산업화라고 해가지고 1970년대 그 사회가 모두 도시로 집중하고 농촌을 떠나는 이농현상, 이런 것들이 가수가 되었거든. 그러면서 피폐한 농촌 현실을 가져오게 돼. 이때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농문은 변했어. 사람들에게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냐 하면 한을 해소하고 저항의 의지를 표출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남아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이 시는 그러한 어떤 그런 농촌 사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고 또 어떤 현실을 비판하면서 쓰여진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